거거든요. 그래서 4%대에서 5%대로 올라간다 하면 유동성이 변동이 생겨서 뭐 나스닥이 하락한다든가 아니면 코인 시장에 붕괴가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아무래도 돈의 흐름을 알려면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네.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국채 금리죠. 네. 이제 2008년 이후로 네. 처음 이제 5%대를 그쵸. 선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 국채라는 게 네. 미국에서 발행하는 결국 빚인 거잖아요. 장기 국채죠. 그렇죠. 네. 이 장기적으로 30년을 만기로 하고 있고 그쵸. 5%라는 금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죠. 이게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지. 뭐 예전 같으면 그 장기 국채 금리가 4%대에서 지금 5%대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4%대에서 5%대로 올라간다 하면 유동성이 변동이 생겨서 뭐 나스닥이 하락한다든가 아니면 코인 시장에 붕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약간 양상이 다변화적으로 바뀌어서 국채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굳이 뭐 나스닥이 뭐 하락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주가 지금 대세라서 AI 관련 지금 기술주 거의 이끌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주가 폭락이 많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하고는 별개로 나스닥이 그냥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일부 대장주 같은 경우는 떨어질 일이 별로 없고요. 거기다가 팔란티어나 뭐 이런 쪽으로 서클 관련해서 코인을 이끄는 대장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나스닥 전망에 대해서 또 연결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금리가 올라갔다고 하면 네. 뭐 사실 굉장히 좋게 들리기도 하는데 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흔히 말해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처럼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를 다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국채를 사거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많이 샀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한데요. 예전처럼 국채를 갖다 집약적으로 나스닥에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양상이 다변화됐다 함은 그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만 집약적으로 지금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을 만나서 합의했던 분야도 1조 원 이상의 1조 원 달러 이상의 그 투자를 중국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던 이유는 미국에서 자기네 그 자본을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지 않고 자국 시장의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 등시 시장에서 거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적게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미국이 지금 중간에 지적을 해서 지적적 투자를 받아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인상할 것이 예상은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또 코인 시장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는 거 하락 추세가 많을 것이 예상은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인 경제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시적인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거래가 동결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은 합법화하는 시대고 또 이제 공신력 있는 그 규제를 어떻게든 클레딧법을 합법이 되면은 그 코인 시장 자체가 합법화 규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코인 폭락까지도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인상했다 함은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파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좀 막대한 이 국채의 빚을 정리하기 위한 전조 증상일 뿐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국채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 국채를 조금 더 오래 끌면서 국채의 금리를 올린다 함은 좀 더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높여서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하고 중간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유동성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자본이 유동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유용하기 위해서 원래 금리를 내리는 건데 요 앞전에 사모펀드 대출 관련해서 코인에 그 투자했던 사모펀드 그 금액이 부실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그 과정에서 이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죠, 일본이죠. 네. 일본에서도 사실 이 26년 이 1분기에 약 43조 원 규모의 국채를 매도를 한 걸로 사실 알려져서 시장의 불안성이 사실 조금 더 커졌거든요. 매도는 하긴 했지만 또 다른 자산으로 대체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석유 패권을 잡아옴으로써 담보 가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의 급하락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네.